폭염과 함께 가뭄이 이어지면서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댐 저수율이 가뭄 심각 단계로 떨어진 영남 지방에선 생활공업 용수를 줄이기 시작했고, 경남 지역에는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돼 전국 소방차 200대가 동원됐습니다. 8.3 부동산 세제 개편 이후 전월세 시장에 대한 세입자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곧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서울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비롯해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불거진 모든 소청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재선거 요구를 거부한 건데 법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비영리 복지법인인 대한인명구조단 구급차가 일부 사설업자들의 편법 영업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설 구급차 소속 기사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뒷돈까지 챙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통제권을 유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해협 재개방을 놓고 협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협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주장하는 이란과 신경전을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전국 소방차 200대가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 경남 지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지난해 처음 강릉 지역 가뭄에 발령됐던 국가소방동원령이 올해 다시 내려져 메마른 논밭에 물을 뿌렸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밀양 도심을 가로지르는 낙동강 지류 밀양강입니다. 강변에 소방 물탱크차 여러 대가 모여 차례로 강물을 담습니다. 강물을 끌어오는 대용량 배수펌프 장비입니다. 분당 물 8,000리터를 빨아들여 한 번에 최대 5대 공급할 수 있습니다. 물탱크에 적게는 6,000톤에서 많게는 12,000톤을 채우고 향한 곳은 근처 논. 방사포로 물을 뿜어 말라붙은 논을 적십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는 농민에겐 단비가 내리는 것 같은 순간입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고맙죠. 우리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땅이 많이 갈라져 있잖아요. 35년 전보다는 가뭄이 더 심하니까 피부로 많이 느껴요. 논에 물을 대는 물탱크 차는 경남이 아닌 다른 16개 시도 소방본부 소속입니다. 경남의 심각한 가뭄이 오랫동안 이어지자 소방청이 지난해 강릉에 처음 내렸던 국가소방동원령을 2년 연속 발령한 겁니다. 경남 가뭄 피해 저감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소방차 200대를 동원하여 지역 내 가뭄 피해를 저감하고자 하고요. 전체 18개 시군 가운데 17곳이 가뭄 주의 단계 이상인 경남. 전국에서 모인 소방차는 이틀에 걸쳐 물이 부족한 곳에 농업용수를 공급합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에 녹조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녹조 제거선을 투입하고 조류를 분해하는 장비를 가동하는 등 수질 관리에 나섰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빨려 들어온 물이 설비 위쪽으로 쏟아지고 거름망을 따라 흘러갑니다. 거름망에는 녹조의 원인이 되는 남조류 입자들이 뭉쳐지면서 한쪽으로 걸러집니다.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에 조류 경보가 내려지는 등 녹조가 짙어지자 수자원공사가 제거 작업에 나선 겁니다. 수자원공사는 녹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녹조 제거선 5대를 대청호 유역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대청호 회남수역엔 조류 세포수가 3만을 넘어서면서 조류 경보 경계가 발령됐고 문의와 추동수역에도 관심 단계가 2주 연속 내려졌습니다. 장마 뒤 떠밀려온 부유물이 쌓인 데다 폭염과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녹조가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일정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폭염이 지속되면은 영양염류를 이용해서 조류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지금 폭염이 지속되기 때문에 정체된 구간을 중심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확산 조짐을 보이는 녹조에 대응해 전기로 조류를 분해하는 저온 플라즈마 장비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또 대청호가 충청권의 식수원인 만큼 녹조가 없는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는 것은 물론 고도 정수처리 시설 가동도 강화했습니다. 치수탑에서는 녹조 영향을 적게 받는 심층 치수를 하고 있으며 치수된 물은 활성탄 투입 등 고도 처리 설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계 기관과 공유하는 등 합동 대응 체계도 가동한 상황. 당분간 무더위와 가뭄이 이어질 경우 녹조가 더 번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의 수질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내륙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뭄이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말 이후에는 내륙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을 해결할 단비를 넘어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 내륙에는 이렇다 할 큰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남부를 중심으로 메말랐던 땅은 이제 중부 일부까지 가뭄이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을 토대로 산정한 기상가뭄은 남부 대부분 지역에 이어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특히 심한 가뭄은 경남에 이어 경북 일부 지역으로도 범위를 넓혔습니다. 7월과 8월은 비가 많이 내리는 기간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기간에 비가 이어져야지 그 물이 이제 1년 동안 쓸 수 있는 자원이 되는데 비가 많이 내리는 기간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스럽고 또 특히 당분간 그렇게 큰 비가 예보가 되지 있지 않아서 당장 가뭄 해갈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비 소식은 있습니다. 일본을 지나온 태풍 차놈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금요일까지 최대 5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광복절 연휴부터는 서쪽 내륙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에 상륙한 뒤 약화한 태풍 돌핀이 남긴 많은 수증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될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치예보 모델마다 비구름의 이동 경로와 시점을 다르게 내다봤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중국에 남은 비구름이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언제 어느 지역에 비가 집중될지는 아직 변동성이 큽니다. 유입되는 수증기의 양과 기압 배치에 따라 일부 지역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메마른 땅을 적실 단비가 될지 대비가 필요한 호우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기압계 변화가 변수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8.3 부동산 세제 개편 이후 전월세 시장에 대한 세입자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곧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2년 전 서리풀 지구에 이어 서울의 그린벨트가 또 풀릴지 관심입니다. 김용래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입니다. 강남권에 신규 주택 2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 2년 전 그린벨트가 해제됐습니다. 지난 6월까지 1, 2지구 모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는데 주민 반발은 여전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저희 주민들에게 어떠한 자리를 마련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발표들이 정말 형식적인 걸로만 저희는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도권에 집 지을 땅을 끌어모으고 있는 정부가 곧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서울에서 그린벨트가 또 풀릴지 관심인데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많이 짓는다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의 주택을 좀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 일대, 송파구 방이동 등이 거론되었는데 관건은 서울시와의 협력 여부입니다. 국가주도 주택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그린벨트 해제가 막히는 건 아니지만 서울시의 협조 없인 교통대책 마련과 기반시설 조성이 어려워 속도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해온 오세훈 시장은 최근 서리풀이 마지막이었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특별법에 묶인 용산 어린이 정원이 공급지에 포함될지도 관심입니다. 법대로 공원 조성을 하면 몰라도 집을 지으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반발 여론이 커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부동산 문제가 국정 운영의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정치권 여론전도 한껏 가열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발목 잡기로 공급 절벽 책임을 돌렸고 국민의힘은 집값 대신 국민만 잡는 정부라고 날을 세우며 맞서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정부의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단일대오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당내 주택시장 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하고 혁신적인 공급 속도 단축과 함께 전월세 안정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책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입니다. 당정이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세제 개편을 비롯해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의원총회도 예고했는데 성남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 부심하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지난해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이 국민의힘 목리로 아직도 발목이 잡혀 있다며 야당의 책임을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거의 8개월이 넘도록 국민의힘 비협조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안을 만들어주지 아니하고 공급의 속도를 높여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어불성설도 아니고. 다만 당장 당내에서는 성급한 조세 개편이 민심에 불을 지르고 국정 지지율 하락을 가져왔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저는 부동산 이거 세금 손대지 말라는 게 일반 주장이에요. 1인 1가구 1주택 부동산 종부세 양도세 해봤자 1조입니다. 1조. 50조의 추가 세수가 나는데 왜 1조의 목숨을 걸려고 그러냐.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징벌적 세금 폭탄과 반시장적 규제로 부동산 지옥을 만들어놨다면서 부동산 실정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장이 불법 증축주택으로 임대 수익을 올린 의혹을 부각하며 위선적인 행태를 그만두라고 꼬집었습니다. 참모들마저 외면하는 부동산 정책을 대체 어떤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참으로 기만적이고 파렴치한 내로남불의 극치이자 들끓는 부동산 민심 속 여론전이 치열한 가운데 조만간 발표될 공급대책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놓고 여야의 공방은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등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소청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재선거 요구를 거부한 셈인데 다음 단계인 법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불거진 모든 소청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접수된 선거 무효나 당선 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모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과 같은 정당부터 유권자 개인까지 다양한 소청인들은 앞서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국의 시도지사 선거나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관련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과 같은 선거 관리 문제로 참정권이 침해돼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일종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참정권이 침해됐는지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잘못을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일부라도 재선거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기각이나 각하 사유는 사건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선관위는 공통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만한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에 대해선 일부 투표구에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등 선거 규정 위반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결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소송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4번에 걸친 소청 심리에도 선관위는 결국 재선거를 거부했다며 곧바로 선거 무효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이어 특별 행정심판 성격의 소청 심사에서도 선거관리 부실을 인정한 만큼 관련 반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종합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비상계엄 관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건데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직권남용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종합특검은 같은 의혹으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 기소했는데 신 전 실장은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등 재판을 이달 말 시작될 김 전 차장 재판과 병합해달라며 법원에 변론 병합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종합특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 열린 당정대 회의와 계엄의 정당성 논리를 구축한 걸로 의심되는 삼청동 안가회의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동훈 의원을 소환하려 했지만 끝내 불발됐습니다. 종합특검은 남은 수사기간을 고려했을 때 재소환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같은 날 해경의 내란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며 막판 신병 처리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준수 씨에 대한 상고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이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엽니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주가 조작에 가담해 1,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작전 시기 김건희 씨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하고 김 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처음 소개해준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법무부가 수사 절차상 규정 위반 등 비위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검사의 처분을 심의합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대검찰청이 정직을 청구한 박 검사의 징계를 논의합니다. 대검은 지난 5월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하고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는데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당시 대검은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음식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됐다면서도 대검 감찰의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안에서 숨진 11살 남자아이는 6살 때부터 학대 의심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학대의 주체로 외할머니만 지목된 데다 마땅히 갈 곳도 없다 보니 이후 5년 동안 계속 교회에서 생활해왔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숨지기 일주일 전 CCTV에 잡힌 아이의 모습입니다. 줄곧 교회에 살았던 11살 아이는 수시로 혼자 돌아다녔습니다. 막 패딩 입고 이렇게 다녀야 될 텐데 얇은 바람막이 같은 걸 하나 입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도 얼고 얼굴도 막 얼었어. 푸르둥둥하게 이렇게 손 동상 걸린 것처럼. 음식점에선 굶은 것처럼 허겁지겁 공짜 밥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거나 상처가 있던 아이는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학대가 의심된다는 최초 신고는 5년 전 아이가 6살 때였습니다. 경찰이 확인해준 학대 의심 신고는 2021년과 2024년, 그리고 숨지기 며칠 전 2차례 등 모두 4차례. 하지만 주변 상인들은 지난해에도 올해도 주민 신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7월이나 6월 중에 한번 와서 또 냉면을 먹고 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할머니가 때린다고 뭐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왔나 봐요. 5년 전 처음 학대를 의심한 천안시도 아이를 위기가정 아동으로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외할머니만 폭력의 주체로 지목하며 두려움을 표시하고 목사는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기에 돌아간 곳은 또 교회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에 대한 신고는 전혀 없었어요. 아이가 연달아 신고한 게 외조모였거든요. 출동했던 경찰관님도 이제 아이가 교회 목사님한테 데려다 달라고 해서. 친엄마마저 아이를 돌볼 형편이 되지 않아 사실상 갈 곳이 없었던 상황. 교회 사람들도 아이가 사라지면 찾으러 나와 지적장애 탓에 아이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가져가고 무전 취식을 하곤 한다며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5년 동안 반복된 학대 의심 신고에도 위기아동 관리 중에도 교회에 머물러야 했던 11살 아이. 결국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교회 침대에 묶였다가 고열과 탈진 상태로 발견돼 숨졌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영남 지방 가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운문댐 저수율은 25% 아래로 떨어지면서 주변 지역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남 지역은 농업용수 부족이 심각합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도 운문댐 수위를 확인하는 눈금 주변이 바짝 말랐습니다. 댐에 담긴 물은 숨은 한참 아래로 내려가야 눈에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 차 있던 중상류 지역에는 아예 잡초만 무성합니다. 수몰되기 전에 이용했던 다리도 옛 모습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심각한 가뭄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볼 수 있게 된 풍경입니다. 청도 운문댐 저수율은 24.7%로 63%이던 지난해
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가뭄 심각 단계에 접어들면서 대구와 경산으로 공급하는 생활, 공업용수마저 줄였습니다.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생공업용수 6만 4천 톤을 대체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가뭄 심화 시 금호강 비상 공급 시설을 가동하여 최대 12만 7천 톤을 대체 공급할. 안정적인 물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경산시는 빨래를 모아서 하고 수압을 낮춰 물을 아끼자는 내용을 담은 호소문까지 발표했습니다. 가뭄이 조금만 더 2주, 3주만 되면은 단수 조치할 정도의 좀 위험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수 운동을 통해서 미리미리 좀 물을 좀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경남 지역도 심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경남 18개 시군의 저수율은 33%로 평년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고 밀양과 거제, 함양은 농업용수 가뭄 심각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논밭에 댈 물이 줄면서 2121헥타르에서 자라던 농작물이 피해를 봤습니다. 길어지는 가뭄에 물 부족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농민들은 한해 농사마저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폭염과 함께 가뭄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남부지방 요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태풍이라도 오지 않나 하면서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중순 물이 들어찬 섬진강댐 옥정호 한가운데 붕어를 닮았다는 붕어섬이 둥실 떠 있습니다. 붕어섬으로 건너가는 출렁다리 아래에도 물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면서 풍광이 확 달라졌습니다. 붕어섬과 출렁다리를 감싸던 물은 사라졌고 호수는 바닥이 드러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출렁다리 바로 아래쪽인데요. 원래 이곳은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뭄 때문에 물이 없어서 이렇게 풀밭으로 변해 있습니다. 호남 평야 농업용수 공급의 핵심 기지인 옥정호. 호숫물이 말라갈수록 이곳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 직원들의 가슴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현재 위치보다 한 10m 정도 물이 차 있어야 되는데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안 왔습니다. 12일 오후 2시 현재 섬진강댐 저수율은 18.5%,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물을 아껴가며 농업용수 공급이 끝나는 9월 말까지는 버텨야 하는데 비가 계속해서 안 내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저희가 진짜 태풍이 오더라도 전혀 문제 없게끔 피해 없이 비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양의 물을 담기를 지금 모두 다 바라고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태양에 가뭄에 밭작물도 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콩을 중심으로 전국의 밭작물 가뭄 상황은 5단계 가운데 주의 단계. 만약에 이제 주의 단계가 한 보름 정도 지속이 되면은 지금 저희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한 수확량을 한 80%밖에 건질 수가 없는. 가뭄이 심해지자 농진청 농업과학원에서는 밭작물 가뭄 예보 횟수를 2배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원래 일주일에 한 번 있는데 지금 비가 워낙 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현재는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목요일 날 정보를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할 경우에 10년, 20년에 한 번 올 법한 독한 가뭄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 가슴을 졸이는 사람들. 지금 남부지방 곳곳에서는 농민, 어민뿐만 아니라 모두가 단비가 내리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극심한 가뭄에 경남 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지면서 전국 소방차가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천 소방대원들은 우연히 차량 화재를 마주쳐 진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여명이 남은 고속도로. 멀리 불꽃과 함께 잿빛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차로 변경 안내에도 멈춰선 차량에서 소방대원이 급히 내립니다. 대원은 호스를 끌고 불이 난 탁송차에 다가서 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1단에 있다 보니까는 테슬라로 보니까 이게 연소 확대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앞쪽에 본네트 밑에 쪽에 테슬라부터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엔진룸 쪽에서 집중 방송을 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른 소방대원들도 힘을 보탭니다. 불은 20분 만에 잡혔고 탁송되던 전기차로 불길이 크게 번지는 것도 막았습니다.
알고 보니 처음 진화에 나선 대원들은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경남 지역 가뭄 지원을 위해 이동하던 인천 미추홀 소방서 소속이었습니다. 의료용 소방서로 목적지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본분이 불을 진압하는 거니까 일단 가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최근 기록적인 폭염 속 화재가 잇따르면서 소방대원들의 부담도 컸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내려진 평택 창고 화재는 21시간을 넘겨서 겨우 꺼졌는데 이곳에는 석유 같은 인화성 화학 물질을 최대 191만 리터까지 보관할 수 있어 진화에 총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이튿날에는 양주의 한 가구 공장에서 불을 끄던 소방대원이 무너진 옹벽에 다리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불길보다 뜨거운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의 사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8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주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직전 관망세에 서울 강남 집값 상승폭이 둔화한 반면 중저가 지역 아파트 가격 강세가 이어졌는데 일주일이 지난 상황에서 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천억 원 규모 긴급 운영자금을 수혈받은 홈플러스가 오늘 67개 지점을 재개장합니다.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인 다음 달 4일 전까지 3주간 실적으로 채권단과 잠재적 인수자에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롯데마트가 오늘부터 17일까지 닷새간 보양식과 주요 신선식품을 할인 판매하는 통큰데이를 엽니다. 이마트도 광복절 연휴 수요를 겨냥해 내일부터 17일까지 고레잇 페스타를 엽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 로봇의 안전한 이용과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엽니다. 특별법은 배송과 주차, 전기차 충전 등에 활용되는 이동 로봇을 공동주택이나 주차장 같은 열상 공간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콜롬비아 지진 피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콜롬비아 정부가 4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정부 청사와 재외공관 등의 조기를 개항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앞서 콜롬비아 당국은 이번 지진에 따른 사망자가 21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파악되지 않은 실종자가 많고 통신이 두절된 지역들이 적지 않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에스프리에아 콜롬비아 대통령은 실종자가 최소한 195명이라고 밝혔지만 민간 차원의 비공식 집계는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절망으로 가득 찬 콜롬비아 지진 폐허 속에서도 생명을 향한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장비가 부족한 현장에서 맨손으로 잔해를 치우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진 주택 위에 빼곡히 올라선 구조대원과 주민들. 맨손으로 쉴 새 없이 건물 잔해를 옮겨 나릅니다. 일제히 치켜든 주먹은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신호. 음향장비까지 동원해 가느다란 숨소리라도 찾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정적 속에 생존자 기척이 들리자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Acá han rescatado 3 personas y en el de enseguida han rescatado 2. Gracias a Dios, ilesos, no tan aporreados. Todo muy bien, gracias a todos nosotros. 폐허 틈으로 건네는 생수로 겨우 버티던 31살 여성은 꼬박 하루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고 무너진 호텔 잔해 아래에선 밤낮 없는 구조작업 끝에 36시간 만에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붕괴된 아파트 더미 아래에서는 아빠 품에 안긴 갓난 아기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고양이가 구조되자 주민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합니다. 고양이가 살아있다면 사람도 생존해 있을 거란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국은 지진 이후 통신이 두절된 곳이 적지 않아 실종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진 발생 이틀째에도 주택이 무너지는 등 여진 피해가 잇따르면서 구조 작업은 멈췄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중국에 상륙한 태풍 돌핀은 이틀 만에 소멸했지만 여전히 내륙 곳곳에 폭우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수도 베이징 일대엔 24시간 동안 연간 강수량의 3분의 1이 넘는 큰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소방 차량에서 내려온 이동식 펌프가 도로의 고인 물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주변 하천까지 뻗은 아름드리 호스 여러 가닥이 쉴 새 없이 물을 토해냅니다. 소방대원들은 태풍이 망가뜨린 철제 구조물 잔해와 쓰러진 나무들도 치워야 합니다. 물에 잠긴 도시에선 수륙 양용 차량을 개발한 업체가 구조대를 자처했습니다. 在1.2米之内，我们是履带着地的、履带行走的；1.2米之后，我们是幅度的。 태풍 당시엔 300여 명을 대피시켰고 이후엔 홍수에 발묶인 주민들의 병원 이송을 도왔습니다. 我甚至住在这医院送东西过来。我开了4个小时车给过来的，老爸住院做手术。 지난 8일 오후 중국 동부 저장성 연안에 상륙한 제13호 태풍 돌핀. 이틀 만에 내륙에서 소멸했지만 여전히 후베이, 안후이, 허난, 3개 성에 걸쳐 소용돌이 비구름이 맴돌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산둥과 산시, 허베이를 넘어 내몽고와 헤이룽장성, 윈난까지 폭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베이징 외곽엔 24시간 동안 최대 200mm의 큰 비가 예보됐습니다. 이 지역 연평균 강수량의 3분의 1이 넘는 물폭탄을 하루 만에 퍼붓는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통제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미군의 이란 해상 봉쇄는 강철의 벽으로 불리고 있고 이란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괴멸돼 도망치고 있고 지도부는 좋게 말해도 불확실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는 돈도 없고 나라는 완전히 망가졌다며 이란이 가진 건 가짜뉴스와 300%의 인플레이션뿐이며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은 대한인명구조단을 포함한 사설구급차의 문제점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비영리 복지법인인 대한인명구조단 구급차가 실제로는 일부 사설업자들의 편법 영업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한인명구조단은 지난 1990년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출발지 기준 해당 지역에서만 운행할 수 있는 사설 구급차와 달리 대한인명구조단 구급차는 전국에서 환자 이송이 가능합니다. 장거리를 뛸 수 있어 사설 구급차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절별로 행사가 강원도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충청도도 많이 있을 수 있고 하다못해 제주도까지도 그 차는 가서 행사를 해도 문제될 게 없으니까. 이러다 보니 사설 구급차 소속 기사에게 인명구조단 차량을 빌려주고 뒷돈을 챙기는 것도 업계에선 공연한 비밀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던 친구들한테 줬고 한 차량 한 50만 원씩 받았죠. 받아서 15만 원 빼고 나머지는 제가 뭐 관리비가 됐던 뭐 이런 명목으로. 문제는 비영리법인인 대한인명구조단과 사설 구급업체가 사실상 한 몸으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최근 중학생 사망사고를 낸 대한인명구조단 횡성지부는 같은 지역 사설업체 대표가 지부장이었고 경기 의정부에선 인명구조단 지부장의 가족이 사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설업체 아니에요. 사실혼이에요. 제가 그냥 대표님이라고 불러요. 대한인명구조단 측은
지부장이나 가족이 사설 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곳이 10여 곳에 달한다며 구조적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환자 이송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전국구 면허가 일부 사설업체의 영리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음란물을 미끼로 판돈이 4조 원대에 이르는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해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안 전문가인 컴퓨터 공학 박사가 개발자로 가담해 오랜 시간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리핀에서 돌아오는 국적기 안에서 경찰관들이 한 남성 손목에 수갑을 채웁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는 또 다른 남성도 경찰에 체포됩니다. 시간으로 경찰팀을 소차량과의 음란물 유포, 그렇게 하면 체포하는 거예요. 필리핀을 거점으로 음란물 유포,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관리책과 개발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음란물 사이트 2곳과 도박 사이트 18곳을 운영한 혐의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 이들의 사이트에 올라온 불법 영상은 11만 건으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음란물을 미끼로 회원들을 끌어모으면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들이 관리한 판돈은 모두 4조 7천억 원, 지금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난 부당이득만 476억 원이나 됩니다. 컴퓨터공학 박사인 개발자가 가상 서버 등을 구축해 수사기관 추적을 오랜 기간 따돌려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컴퓨터 공학 박사 출신이어가지고 특히 보안 전문가예요. 그래서 추적을 굉장히 잘 피할 수 있고 보안이 철저했기 때문에 경찰은 국제공조로 검거한 피의자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이들이 운영한 불법 사이트 10곳을 폐쇄했습니다. 경찰은 해외에 체류하는 총책과 또 다른 관리책을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에 올리고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서울 가양동 아파트 화재로 숨진 아들은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최근 함께 지내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뇌병변 장애인 어머니와 화마를 피하려다 함께 참변을 당한 건 아닌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벽과 바닥, 가재도구 할 것 없이 집안이 모두 까맣게 불에 탔습니다. 그제 오후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가양동 아파트 15층 가정집 내부 모습입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이 집에 살던 38살 아들과 61살 어머니는 발코니 아래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은 창고로 쓰던 방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보음을 들은 이웃 주민이 복도로 나와 연기를 보자마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작 집안에 있던 모자는 신고하지도 현관으로 빠져나오지도 못했다는 건데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을 피하려 애쓰다 발코니에서 추락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심한 뇌병변 장애가 있는 어머니가 평소 누워서 생활하는 등 거동이 편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부모의 건강이 악화하자 최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병원에 모시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드님은 그럼 평소에 부모님 좀 잘 모시는 분인가요? 그렇죠. 아들이 직장도 없이 엄마가 돌보고 있었나 봐요. 숨진 어머니는 딸 부부와도 평소 연락을 주고받았고 인근 복지관과도 소통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의 합동 감식에서 모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불러온 화재 원인을 밝힐 단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1시간 만에 진화된 경기도 평택 위험물 창고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경찰과 소방,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은 오늘 오전 불이 났던 창고의 내부 CCTV를 확보해 들여다보고 최초 발화 지점과 창고 내부에 보관돼 있던 인화성 화학물질의 종류, 적재량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앞서 그제 새벽 0시쯤 경기도 평택시 청부급 인화물질 보관 창고에서 큰 불이 나 한때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는 등 21시간 동안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동에 있는 마트 4층 옥상 주차장에서 SUV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운전자가 차를 세우려다 주차장 난간을 뚫고 추락한 것으로 보고 동승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부산 동래구에 있는 요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요양원에 있던 노인 등 19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충전 중이던 청소기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남 김해시 대청동에서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 A양이 SUV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A양이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대가 꺾인 상태에서 출발하다가 아이를 친 것 같다는 40대 여성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무소속이십니다. 계속 무소속이시지 않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을 텐데요. 우리 한동훈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북포와 덕천, 만도, 북부갑을 대표하는 부산 북부갑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한동훈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오늘 처음으로 활동하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날입니다. 주로 저는 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저 자리에서 이쪽까지 오는데 참 파도가 많이 쳤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어렵게 온 만큼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어서 김도읍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어서 곽규택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각별하게 또 와주신 분이 부산 지역의 18개 선거구 중에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계시지만 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함께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해야 될 사안인데 우리 한동훈 의원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너무 박수와 한호걸에 치지 마세요. 끝으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공기가 선선해지고 있는데요. 낮에도 극한 폭염이 잦아든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극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말 이후 단비가 내릴 수 있다는 예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오늘 아침 쾌적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2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3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오늘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오후에는 경남 일부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고 내일까지 최대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충청 이남 지방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광복절 연휴인 일요일에는 오전에 남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정확한 강수량이 예보되진 않았지만 대기의 건조함을 달래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내륙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2도, 부산 24.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3도, 광주와 대구 3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